자, 12번은 나름 괜찮은 문제고 구문독해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글의 요지나 주제의 관점에서는 좋은 소재로 출발했다가 글이 나가다가 말하다가 말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신으로 이 지문을 낸다면 이 뒷부분까지 다 내야 돼. 그러지 않고는 그 주제 제목이 성립이 되는지 나는 회의적이야. 봐봐.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야? 돈이 replace barter. 이때 바터가 뭐야? 물물 교환이야. 응? 자, 돈이 물물 교환을 대체했다는 어떤 아이디어지. 뭐를 통해서? 트랜스액션은 거래인데, 즉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므로써, 즉 직접적인 어떤 물물 교환보다는 돈이라는 매개체로 어떤 사람들이 사고 파는 물건의 사고 파는 거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아이디어는 allow,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겠지. 이때 원은 막연한 개인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1번은 allow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 보는 거지. 뭐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냐면 경제라는 것을 something, 그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었어. 즉 그 경제 속에서 돈이라는 것은 nothing more than, 얘는 한 단어로 뭐야? no more than own이지. 그치? own이지. 단지 어떤 수동적인, 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수동적인 중재자로서 바라보는, 중재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exchange,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을 할 때 루브리컨트가 윤활유야.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 다음, 그러면서 such as, 아가 전체 문장의 동사지. 그 다음 2번의 출제 포인트는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 문제인데 문장의 전체 구조가 뭐야? be different from이지. 그리고 이 different가 형용사니까 펀더멘털이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에서 맞지? 아무 문제 안 돼? 자,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부터 먼저 보자. 4번은 대명사 묻는 문제니까 이거는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석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그치? 네. 이거는 해석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자, 봐봐. 그 다음 4번은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고 이런 식의 동사가 밑줄 그어져 있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뭐야? 단복수 묻는 문제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에 그 유명한 무슨 구문이 들어가 있어? not any more than인데 실제로는 no more than이지. 응? 자, 이게 이제 부정의 반복 비교 구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A whale is not a fish. 자,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a horse is, 말이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는 구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일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가 여기서 누구야? 이때는 than이야. 그러면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 따라 붙었고 주어가 누구야? a number of가 the number of를 생각해야 되는데 종종 선생님이 이런 고급 문법 설명했던 거 기억나? 우리나라 책에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봐. a number of는 이 뒤에 이제 만약에 복수가 있더라고 해. 복수가 있는데 그냥 명사라고 하는 게 낫겠다. 명사에 어떤 복수형이 왔다라고 해. 그럼 얘가 전치 수식하면서 이 명사 복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돼서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는 뭐라면 셀 수 있는 거면 쓸 수 있으니까 명사 뒤에 s가 붙는 가산명사가 온단 말이야. 셀 수 있는 명사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동사는 뭐가 돼? 복수동사. 3인칭 단수에 s가 안 붙겠지. 반면에 the number of 다음에 어떤 명사 뒤에 s가 붙었어. 그럼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of 소유격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주어는 누구야? the number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 the number이 주어니까 얘는 3인칭 단수일 경우 당연히 지금 the number 자체는 3인칭 단수잖아. 단수동사가 오겠지.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few라고 쓰는 어떤 표현들이 그 뒤에 한정을 받으면 실제로 뭐로 바꿔? 관계설의 한정을 바뀌면 더 few로 쓰는 경우를 종종 봐. EBS 교재를 보다 보면. 그 몇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수량이 거의 없다의 few가 아니야. 그 몇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한정을 받으면 이 부정관사가 뭐로 바뀌어? 정관사로 바뀌어. 지금 여기 문제는 the number of이 나왔는데 the number of 다음에 지금
명사 뒤에 x가 붙었어. 근데 문제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있어. 그러면 수많은 그 사람들인지 그 작가들을 지칭하는 건지, 수많은 그 작가들인지 작가들의 숫자인지 그걸 판단해야 돼. 그렇지 않고 이 기계적인 공식으로, 재영 한번 뒤에 해설서 봐봐. 이 기계적인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거기는 어떻게 설명했어? 그냥 넘버로브와 더 넘버로브로 봤어? 그건 해석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야. 네, 그냥. 그치? 근데 좀 이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서 의미적으로 이 동사랑 이어지는 말이 저 뒤에 동사가 있겠지? 텔이 있지. 텔이 있지? 이 텔이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 그걸 기계적으로 보면 안 돼. 저건 굉장히 좋은 지문을 고르고 해설은 중3 수준에 머무르는 거야. 좋은 지문을 고른 거야. 자,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다음에 5번은 맞는 거 알지? 완 명사절이잖아. 명사절 앞대가리 누가 붙는다고 했어? that, what, 의문사라고 했지. what 카운트. 그럼 뭐야? 중요한 것. 그러면 이건 끝나는 거지 그냥. 그치? 봐. 다시 한번. 자, 돈이라는 것이 물물 교환을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래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돈이 물물 교환을 대체했다는 아이디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라는 것을 어떤 존재로, 그 경제 속에서 돈이라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차원의 어떤 매개자, 즉 돈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돈은 가치 측정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뭐도 돼. 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일반 사회에서 배웠을 텐데 화폐의 기능인가 역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게 4가지인가 5가지로 얘기해. 근데 그 중에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돈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고 파는 교환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왔지. 자, 이때 루브리칸트는 뭐야?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동전과 같은 돈의 물체, 동전과 같은 돈이라는 물체지. 여기는 업젝트를 객관, 대상, 사물, 물체 그런 뜻으로 봐야 돼. 동전과 같은 돈으로 쓰이는 어떤 대상이 되는 물체는 뭐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커머러티, 상품인데 예를 들어서 황금의 무게와 같은 그런 상품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때 스탬프가 뭘까? 우표야? 자, 상평통보하면 여기 상평통보, 이게 스탬프야. 돈에, 즉 쇠쪼가리에 뭐가 박혀있는 그 자국, 그러니까 인스크립트나 그런 거가 되겠지. 그 자국은 단지 뭐에 불과해? Save the trouble of waiting, 무게를 다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아리스토텔은 봤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들에 거기에 1달러, 2달러, 3달러, 옛날에는 근본이제나 은본이제일 때 뭐였어? 그 무게 대신에 그 가치를 표시해 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레이건이나 리스 같은 것은 엄청나게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런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즉 동전과 같은, 잠깐만 이게 주어가 굉장히, 잠깐만 어디야? 주어를 누구로 봐야 돼? 동전과 같은 대상이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웃기네. 이 해지의 단복수, 잠깐만, 이 해지의 주어를 스탬프로 봐야 되네. 스탬프로 봐야 되네. 그러나 동전에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는 of each on이 뭔지 알지? 그 자체로는 유일무이한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거야. 즉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이 교환의 수단, 교환의 척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토드 허시는 아주 재치 있는 말을 건넸어. 재치가 있는지는 모르지. 여러분들은 에즈롱 예즈는 알지? 에즈롱 예즈, 잠깐만. 에즈롱 예즈 3가지 뜻 뭐라고 했어? 길이, 기간, 하는 한. 그치. 에즈롱 예즈는 아이고 어디 갔냐? 에즈롱 예즈는 첫 번째 길이를 쟀대.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기간이 있고, 세 번째가 뭐야? 하는 한. 이때가 뭐야? 조건이나 단서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범위나 한계는 에즈파리 예즈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자 닭도 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는 한 사람들이 기꺼이 이때 댐이 그럼 누구야? 교환의 수단으로 닭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치킨지에 S가 있는 게 보이지. 그치? 닭을 교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나 즉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닭도 교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자 문미의 역접이고 이 역접이 강한 역접이야. 여기서 필자가 글을 뒤틀고 싶었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글이 뻗어나가다 말았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서브 에즈 얘가 뭐야? 서브 에즈 액트 에즈 오랜만에 나왔네. 기능하다. 뭐뭐로서 역할을 담당하다. 요즘에 서브가 기여하다 도움이 되다는 뜻으로 많이 나오고 서브 에즈 액트 에즈 펑션 에즈가 되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자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돈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not anymore이지. 그러면 not과 누가 만난 거야? 이게 이제 요거라고 했지. 봐봐. 자 우리가 no more than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as as only로 잡으라고 했어. 그치? 반면에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어? 자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요거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너희들이 보는 건 이거의 변화형이야. 그럼 중요한 것은 잠깐만. 중요한 것은 이 댄이 as도 마찬가지지만 as 원급이거나 우리 구문 독해할 때 잘 생각해봐. 비교급 구문이든 얘가 비교 말고 뭐가 될 수가 있어? 언제든지 비유가 될 수 있지. 그럼 앞에 있는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부정.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하나 예문을 외워. 외일이 뭐야? 고래지. 고래가 no more a fish. 고래는 어류야 물고기야 물고기가 아니야. 포유니까 물고기가 아니지. 자 그것은 여기에 누가 나와야 돼? 홀스. 아이고 알이 어디 갔냐? S가 어디 갔냐? 홀스야. 여기서 끝나. 또는 여기에 이지를 써도 돼. 어? 그러면 자 말이 물고기가 아닌 건 너무나 자명하지. 얘를 비유를 통해서 얘를 설명하고 싶은 거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고래도 당연히 왜 둘 다 말이나 물고기의 공통점이 뭐야? 새끼를 낳지. 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고래도 자 새끼를 낳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거야? 물고기가 아니다.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해서 그래서 부정의 반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오케이? 이 구문이 근데 얘를 어법으로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영장 내지 않는. 근데 이번에 영장 내? 안 낼 거 아니야. 어? 왜냐면 이게 그 재작년 수능 영어에 최고 난이도 문제에 이 구문이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뭐 강사 몇 사람들이 뭐 누구는 1시간 동안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 2003년 메가스터디 강의를 들여다봐. 그러면 거기에 다 진실이 숨어 있어. 그래서 내렸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나는. 그치? 그게 아니라 내 허락 없이는 못 올려. 자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라는 거야. 간단하게 단순화시킨 거야. 구문 독해보다는. 그러면 자 그러나 어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돈으로 화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뭐랑 마찬가지냐면 자 봐봐. 햄릿의 역할을 이때 플레이가 배역을 담당한 거야. 햄릿의 배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숫자야. 그 수많은 배우들이야. 나는 그 수많은 배우들이야. 나는 a number of를 the number of로 바꾼 거라고 봐. 그래서 잠깐만. 네? 아니 잠깐만. 네? 숫자 잠깐만. 아니다. many things라고 했구나. 잠깐만 다시 한번 비유를 잘 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기 시대 유물을 보면 조개 껍질 같은 경우도 뭐로 거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 화폐처럼 교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나 조개껍질이라든지 상평통보라든지 뭐라든지 그 많은 것들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화폐적 본능 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의 역할을 말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화폐로서 기능하는 거, 금이고 은이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 근데 금화를 화폐로 썼을 때, 수표를 화폐로 썼을 때 이런 화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이 화폐의 본질에 대한 것을 알려줄 수 없는 것처럼 햄릿의 역할을 배역했던 배우들의 그 숫자가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는 말해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 근데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언넘버러블 했을 때도 내가 보기에는 어넘버러브의 해석이 더 좋은데? 그렇죠. 그럼 텔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앞문장이랑 그게 안 돼서 더즈나 텔즈 때문에? 그 many things 이런 걸 이렇게 비유하려면은 같아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얘는 더 팩트가 주어니까 더즈낫인데 오히려 해석은 그 수많은 배우들이 셰익스피어 연극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냐가 훨씬 더 맞는데 해석은 그러지 않냐? 이 병청한 새끼 이거 영작한 새끼가 병신이다. 순간적으로 문법을 착각했다. 이거 옥스퍼드 책인지 캠브리지 책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해야겠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거 EBS의 문제 제기해. 그럼 너희들 그 EBS 알바생 돼. 진짜 농담 않고 그 책에 학생들 검수위원 나오잖아. 여기 학생들 감수위원 나오잖아. 학생 검토 보잖아. 여기에 이름이 실려봐. 한번 해라. 이게 EBS 설명이 누가 해볼래? 이런 것도 문과 애들이 잘하잖아. 문과 애들이 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알아도. 준선 네가 해볼래? 거기에 이름이 실리는 영광이면 야. 자 인생에 남는다. 인생의 노란 자 봐봐.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 자 봐봐. 자 와카운트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대상들이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조개 껍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당시에 대부분이 왜 조개 껍질을 중시했겠어?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는데 구석기 시대 때 아리하게 생겼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구석기 시대 대부분이 사실은 해안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어. 수렵 채집이라고 해도 수렵보다는 사실은 해안가에서 이렇게 그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게 많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난 높았다라고 보는 거거든. 우리는 이게 갯벌이잖아. 이게 다 중국만큼이나 인구가 많이 살았을 수도 있어. 사실은 인구 밀도는 우리가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거든. 이미 구석기 시대 때부터. 왜냐면 중국의 해안가는 갯벌이 아니야. 우리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조개더미가 일주일을 먹고 나와 뭐. 근데 중국 해안가에 살던 애들한테 배 타고 나가서 풍랑 맞아서 죽어야 돼.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이게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 난 보는데 자 봐봐 내 가설이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어떤 물체에 우리 이때 물체는 뭐야?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물건의 어떤 속성인데 그 시대 그것들이 돈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시대에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었다는 거야. 결코 그것이 무대에서 떨어져 놨을 때 그 시대를 벗어나면 조개라는 거 조개 껍질 지금은 교환의 수단이 아니란 얘기지. 금도 지금은 교환의 수단이라기보다도 뭐야? 투자의 상품이라든지 자본 축적의 대상이든지 바뀌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글의 논지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오케이? 이건 한번 문제 제기를 할 만하네. 오케이?